검찰개혁 뒤통수로 충격이 큰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믿을맨 김용민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께서 입수한 첩보, 검찰이 노리는 핵심 전략과 그 부분을 타파할 빛에 집중해서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 쟁점을 계속 끊임없이 던지면서 나열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하면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 있냐? 이 논리부터 시작해서 보안수사부터 그리고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흘러갑니다. 개혁은요. 그냥 딱 잘라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결단해서 딱 자르고 그 의사결정을 강력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정리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 설계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을 계속 주춤 뒤로 미루는 논리가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끌리고 또 이 검찰개혁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하다 보면 다들 지쳐서 결국에는 또 좌초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지난주에도 제가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저나 같이 기자회견했던 34명의 의원들은 설 전에 법안 끝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고 내일 검찰개혁 토론회를 그래서 국회에서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각 시민사회와 함께 이 검찰개혁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행정부는 참여하진 않습니다.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이 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검찰개혁의 최적기가 왔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개혁이 좌초되면 앞으로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진짜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시죠. 그래서 진짜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국회에 있는 뭐 저를 포함한 의원들은 진짜 장판교에 서 있는 장비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든 버텨낸다. 어떻게든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그게 이재명 정부에 직결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했는데 그러면 이 창출했을 때에 우리를 지지해줬던 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게 무엇이냐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었거든요.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역진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불가역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내일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안들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소청법을 개정할 때 형사소송법도 같이 개정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보안수사가 담겨져 있는 부분을 같이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정부 안에서 기대를 했던 그 안이 정부 안에서 넘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니까요. 국회가 주도해서 보안수사권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물론 그 과정은 정부와 저희가 상의를 할 겁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진 않겠죠. 게다가 저희가 이제 공소청,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을 고등검찰청을 폐지하고 이 역할이 의미가 이제 무의미해졌으니까 대검과 지방검찰청의 기준으로 대공소청, 지방공소청 2단계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정부 안에 3단계 조직 다시 부활시켜 왔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 안에는 검사를 사실상 3급 대우를 아예 해줍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그러니까 4급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직급들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래 직급들이 보좌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예 검사 3급을 사실상 명문화해왔죠.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까? 오늘은 법사위 때문에 소통을 못했는데 빠르게 소통해서 이 타임라인들을 좀 짜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 전에 만약에 당이 자신 있다, 당 지도부가 자신 있다라고 하면 설 이후에 2월 말까지라도 처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당 지도부가 자신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지금 빨리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 검찰개혁법을 그때 강도 높게 그때도 검찰청 폐지법을 제가 내면서 세게 밀었었는데 그때 막 논의가 되다가 갑자기 중단됐던 게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국민들 중에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더욱 강한 시간표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 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검찰개혁은 단순히 권력기관 하나를 개혁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실제 권력을 함부로 행사했던 이 정치 권력을 원위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도 선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권력을 다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도 항상 개입하고 자의적으로 의사결정도 함부로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등골이 오싹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갈등하면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가 낭떠러지로 핸들을 꺾는데 여당이
아이고 우리 정부니까 따라갑시다 하고 같이 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운전자가 졸거나 미치면 옆에 탄 사람이 핸들을 뺏어야죠. 그게 진짜 내 편입니다. 지금 검찰개혁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보안 수사권. 이게 뭡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한다고 간판 달아놓고 뒷구멍으로 보안 수사라는 이름의 칼을 다시 쥐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궤변과 똑같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공소청 검사가 경찰 수사 기록 보고 이거 좀 부족하네? 내가 직접 할게 하면서 수사판 뒤집습니다. 별건 수사하고 먼지 털고 사람 불러다가 모욕 주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봐왔던 그 검찰의 난동이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개혁 대상과 흥정을 해요? 검찰이 지금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말 좀 듣겠구나 싶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빨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하이에나입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논두렁으로 몰아가고 문재인 정부 등 뒤에 칼을 꽂았던 그 집단입니다. 정권 힘 빠지면 100% 다시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안 수사권이라는 예리한 송곳니를 임플란트까지 해줘서 돌려보내겠다고요? 이건 민주 진영 전체를 멸문지하로 이끄는 짓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보안 수사권 부여, 이거 법무부 관료들과 민정수석실 주변에 처진 인해 장막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현장 모르는 교수 출신 혹은 검사 출신 참모들이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이 정도면 타협합시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흔들리면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정부 안은 틀렸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간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오래 못 끝내면 영원히 못합니다. 20년 전쟁, 이제는 끝내야죠. 어설프게 남겨뒀다가는 그 불씨가 되살아나서 우리 집을 다 태워버릴 겁니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막강한 입법 권력을 쥐고도 검찰 하나 제대로 개혁 못해서 훗날 쫓겨나거나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국민들도 우리를 동정하지 않을 겁니다. 바보같이 칼자루 쥐어줘도 못 쓰더니 꼴 좋다고 비웃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여기에 단 1%의 타협도 단 한 줄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그 더러운 타협안을 찢어버리십시오. 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김용민 의원께서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원하면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